시민을 속이고 쓰레기를 일부러 수거지하는 김보라 시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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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부터 안성시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시민들의 크나큰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김보라 시장은 고개면 소각장 주민센터 협의체와 반입 기준에 맞지 않는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자 쓰레기 수거를 일시 중단해서 시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3월 6일 안정열 시의회 의장님과 정천식 의원님 그리고 읍면도 이장단 협의회장님과 함께 고덕면에 있는 평택 에코센터를 방문한 결과 안성시가 이제껏 쓰레기 대란을 일부러 방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평소 에코센터는 안성시의 쓰레기 1일 20톤까지 처리하는데 지난 2주간 안성시는 평택 에코센터에 쓰레기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톤이면 안성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원래 안성시는 평택 에코센터 건립 시 출자금을 내고 1일 쓰레기를 20톤까지 처리하도록 약정한 바 있습니다. 고개면 북자리 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일부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더라도 평택 에코센터에서 외부 소각장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평소 고개면 소각장에 정기 검사를 위해 1년에 2회씩 15일간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때마다 중리동에 위치한 환경 안정화 시설 쓰레기를 적치해 왔습니다. 고개면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었는데 왜 2주가 지나서야 쓰레기를 수거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성시는 충분히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것입니다. 평택의 에코센터를 함께 방문한 시의원과 주민 대표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생활 쓰레기 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안성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보훈의 소각로를 운영하는 만큼 검사와 수리를 위해 운영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성시 시장은 소각장의 운영 중단 등의 사태에 대해서 비상시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고 평소에도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성시장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김보라 시장은 고개면 주민협의체가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자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기고 기다렸던 듯이 이를 홍보하는 데만 주력했습니다. 충분히 쓰레기를 수거해서 타 지역으로 보내고 임시 매립장에 적치할 수 있었음에도 쓰레기를 방치하고 여론 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김보라 시장이 쓰레기 대란을 이렇듯 방치하고 문제를 키워 시의회를 공격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환경재단 설립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시장이 페이스북과 시민 공감 토크에서 안성시 의회와 국민의힘 안성시 의회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있어 이에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이 비슷한 입장을 알리는 문자를 대량 살포했습니다. 만일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일부러 쓰레기 대란을 일으켰다면 이는 천인 공모할 직무유기이며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어떻게 시민의 삶의 홍보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김보라 시장의 민생에 대한
무능력과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데도 후한무치하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정치적 의도로 시민을 기만했습니다. 무능력은 자치하더라도 하고서라도 시민을 배신한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기에 김보라 시장은 더 이상 시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김보라 시장이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쓰레기 대란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평소에 아무런 대비가 없었는지에 대해 시의회에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방송 조한 기자입니다.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조금 구상 중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시의회는 원칙적으로 계속 그 문제를 대왔습니다. 시의회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마치 환경재단을 안 만들어줘서 주민협의체가 쓰레기 반입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환경재단 문제는 환경재단 문제로 의회에서 다뤄지고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 대란, 이것을 시민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그 주민협의체에선 그대로 이런 쓰레기를 계속 받을 겁니까? 그러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대란을 자초한 안성시와 그리고 정확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반입 기준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쓰레기 이 합의해 줬다고 해서 나중에 그렇다고 하면 주민대의협의체가 또 성상조사를 빌미로 이 쓰레기를 막아버리면 저희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러한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안성시가 못한다면 안성시의회가 반드시 이러한 대책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어떤 뭐 대토론이라든지 정책 협의 기구를 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의견이 맞습니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예, 뭐 주민 협의체와 소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쓰레기 반입 규정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민을 볼모로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건 정말 이건 큰 물리력 행사입니다. 이거 파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대책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그 방금 반입을 막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대책위는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의회가 환경재단의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막았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정확하게 뭘 위반했는지 저는 그거를 주민대책이든 안성시장이든 저희한테 그 명확한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재단의 문제는 재단의 문제다. 그거는 앞으로 시의회가 협의에 나갈, 그리고 지금 협의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레기 성산 조사를 핑계로 이 쓰레기를 막았다는 거죠. 쓰레기를 막았으면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시의회에선 전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존에 다 봤던 쓰레기를 성상조사 한 번으로 틀어 막으면 그 시민들의 불편도 저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이 쓰레기
반입 기준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막았습니다. 그 막은 게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막았다고? 저는 이게 뭐 허위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안성시가 저는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성시가 지금 상태로 보면 그것을 충분히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거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시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시장이 저는 주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충분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의회에서는 20일 전에 저기 뭡니까 저기 수고를 안 하고 가는데 의회에서 알면서 그걸 왜 그때까지는 방치해 뒀나요? 저희가 에코센터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평택은 그래도 그게 일정 정도는 들어간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가서 보니 그 직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 들어왔다고. 근데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막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든 시장이든 가서 그 부분만큼은 수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각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대단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왜 그 정상적으로 해방 내려서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태운 거냐? 20톤이 작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0톤 가까이도 태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게면에서 40톤 태운 거 아닙니까? 1일.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는 저는 이게 정치적인 의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건 시민을 볼모로 한 완전한 하여튼 그 정쟁의 도구로 이걸 사용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정토부위원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성시 의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안성시 의회가 쓰레기 대란에 책임이 있다면 바로 이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력 요청이 있었을 때 그 부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안성시 의회가 그 예산 편성한 부분을 의결하지 않아줬던 것이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 쓰레기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강해야 된다고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도 의결했습니다. 세 번째, 거기에 또 하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금 에코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도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담아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에 있는 거는 의결권이지 편성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예산을 준 것으로서 또 이동하겠다고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차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편성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막았다면 안성시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충분히 해달라고 한 부분들을 해놨다면 이것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안성시가 쓰레기 봉투를 산 시민들과의 쓰레기를 치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쓰레기를 한마디로 매립장에 중간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담아놓는 그곳이라도 보관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지금 안성시설관리공단은 이 쓰레기에 대해서 운반해주고 처리해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게면 주민협의회와. 그런데 그것도 날르지 않은 것입니다. 날르지 않았습니다. 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운행을 해서 모아놓는 곳, 고산면하고 도기동에 지금 현재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곳에 배반이 났을 때 먼저 모아놨으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평택 에코센터에 저희가 출연금을 내고 거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0톤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저희 계약서 확인했는데 20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택 에코센터는 광역시가 될 것을 염두에 둬서 인근, 천안, 용인, 그 다음에 오산, 매일 쓰레기도 반입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 물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가서도 충분히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방치한 것은
바로 안성시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재단 설립이냐 센터 설립이냐라고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이나 센터는 이 문제와 연결되면 안 되고 이 시민을 골고루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처리고 재단이냐 센터냐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화를 통하고 논의를 통해서 저희는 안 해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재단으로 갈 것인지 센터를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지 왜 안성의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조금이라가 누수 없이 철저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개면 전시센터에서는 재단을 원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단을 설립해 줘야지만 되고 센터를 설립해 줘야지만 된다. 이게 저는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재단을 작년 8월 재단 설립에 관련돼서 윤종근 우리 직무대행께서 에코센터 설립을 저희가 막았다고 했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안은 정확하게 환경재단에 관련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고개면 주민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게 재단이 설립을 부결을 시켰고 그리고 2월인가요? 1월 달에 있는 주민과의 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타 지역에 재단이든 직영체든 방문해서 이거는 정말 그 팩트입니다. 방문해서 일단은 그 문제를 논의해 보자 라고까지 저희가 양보를 했고요. 그리고 2월 8일인가요?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그 전에 이제 그 에코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시에서는 환경재단에 대한 조례안이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또 조례안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건 논의를 하고 나서 올리는 게 맞다. 그래서 철회를 요청했고 그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철회를 요청했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시의회가 논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또 에코센터를 방문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갔어요. 근데 그거를 이유로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조례안이 철회됐다고 해서 쓰레기를 그때도 또 막은 거거든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저희가 그쪽의 입장은 50톤 일일 처리량 50톤에서 30톤을 올려주면서까지 승인을 해줬는데 의회 측에서 재단 설립을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재단 설립에 관련돼서 저희가 주민 대책위 분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주민 재택 그 대책위 분들이 말씀하시는 80톤 그건 대단히 그거는 그 주민들이 희생했다는 걸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재단 부결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계속 해보자 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시의회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된 것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그 협약서 보셨습니까? 협약서에도 시의회가 재단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게 있다고 하면 저희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주민대책위에도 얘기했어요. 그 협약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면 계약했다고 하면 안성시의회가 이면 계약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안 갖고 오면서 저희한테 위반했다고 하는 건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은 관계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안성시 의회에서는 고개면 주민들이 원하는 재단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반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안영렬 시의원께서 그 시의장님께서 김보라 시장 만났을 때도 충분하게 얘기했고요. 재단 설립을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센터로 직영을 좀 먼저 해봐라. 그리고 나서 효율성 검증을 한 다음에 재단으로 가든 직영체제를 계속 가든, 아니 그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 저희는 아직도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